궁예는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륵관심법을 체득하여 부녀들의 음행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만일 나의 관심법에 걸리는 자가 있으면 곧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드디어 세 척이나 되는 쇠방망이를 만들어 놓고 죽이고 싶은 자가 있으면 곧 그것을 달구어 여자의 음부를 찔러 연기가 입과 코로 나오게 하여 죽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아녀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으며 원망과 분노가 날로 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을 맞이한 강비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부인으로 삼국사기에는 부인 강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에 나오는 궁예의 부인은 그녀뿐이기 때문에 태봉의 왕후로 여겨지지만 시호나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왕비 강씨나 강비, 왕후 강씨라고 불리는데 이 중 강비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강비는 기록이 없어 정확치는 않지만 황해도 신천군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성씨를 보면 그녀는 신천 강씨 집안 사람으로서 황해도 일대의 패서 호족 출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왕건이 집권한 이후 강씨성을 가지고 활약한 인물들이 대개 신천 강씨였고 왕건의 후궁 중 하나인 신주원 부인의 성씨가 강비와 똑같은 신천 강씨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 강씨 집안은 다름 아닌 왕건의 조상 중 하나인 강충이 속했던 집안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강비의 출신 내력이 전하지 않고 있기에 언제 궁예의 왕후가 되었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송악에 도읍하면서 왕후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예가 신천 출신인 그녀를 왕후로 삼은 것은 지금의 황해도, 평안도 일대인 패서 지역 고구려계 호족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철원 지역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원래 친정 종고조부의 외손이었던 왕건과 혼인이 약속되었지만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반대하여 무산되었다고 전합니다. 강비와 궁예가 혼인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는 궁예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신광, 청광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궁예는 인제, 철원, 화천, 기마 등지를 점령한 이후 송악의 호족인 왕건 세력과 결탁했고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는 원주 일대의 호족이었던 양길마저 격퇴한 뒤 한반도에서 최광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궁예는 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니 이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자처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는데 그의 반대 세력은 미륵관심법을 내세워 단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섰고 궁예의 곁을 떠나는 호족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미륵이라고 주장한 궁예가 보여준 신통한 능력을 일컬어 일명 관심법이라고 부르는데 관심법이란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이 말하지 않거나 진실을 숨겨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궁예는 이 터무니없는 독심술을 근거로 수백 명의 잔수와 신하들을 죽였으니 그들은 한결같이 영모주에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그 터무니없는 광기는 그의 부인에게로 향했으니 삼국사기 궁예열전에서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915년에 부인 강씨가 왕이 도리에 어긋난 일을 많이 행하자 정색으로 간쟁하였다. 왕이 그녀를 미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과 간통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였다. 강씨가 말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는 신통력으로 보았다 라고 하였다. 뜨거운 불로 새 절국공이를 달구어 그녀의 음부를 찔러 죽였고 그 두 아이들도 죽였다. 이 사건은 궁예의 극악무도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궁예는 폭군이란 이미지와 더불어 왕비마저 잔혹하게 살해한 폐륜의 군주란 수식어를 가지게 됩니다.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궁예가 어린 시절 왕실에서 버림받은 충격에서 비롯된 정신분열의 결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궁예가 부인을 죽였던 것은 개인적인 광기 때문이 아니라 패서 지역의 대호족 세력인 부인 강씨 집안과의 어떤 알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패서 출신 호족 강비는 당연히 패서 호족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 있었을 것이고 궁예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폐서호족들이 밀리게 되자 이를 막으려다 궁예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자들까지도 죽음을 당했다는 점에서 그녀가 궁예를 밀어내고 왕자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왕비 사례가 아니라 호족과 왕권 사이의 권력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죽음으로 폐서 호족들과 궁예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는 결국 왕건의 역성혁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강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지역의 설화에서도 전해지는데 묘하게도 각 지역의 설화에서 바라보는 그녀에 대한 인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강원도 철원군 쪽의 설화에서는 그녀가 원래 왕건의 배필감이었다가 궁예에게 시집갔지만 왕건을 못 잊어서 왕건과 사통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한 궁예의 폭정 또한 강비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가평군 쪽의 설화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녀를 묘사하고 있으니 강비가 궁예에게 폭정을 그만둘 것을 가나다가 궁예의 노여움을 사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역사와는 달리 가평의 산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후에 궁예가 왕건의 역성혁명으로 도망치게 되면서 자신에게 충원을 한 강비를 잊지 못해 가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강비는 죽은 뒤였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가평에는 강비가 유배된 산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강시봉이라는 이름의 봉우리가 있으며 궁예가 강시봉을 내려와서 다른 산에서 강비의 죽음과 망국의 슬픔에 대성통곡하자 산도 따라서 울었다는 명선산도 존재합니다. 한편 궁예는 호족들의 반발에 독단으로 맞서다가 결국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궁예의 죽음에 대해 삼국사기는 도주하다 부하에게 피살되었다고 전하고 있고 고려사에서는 도망치던 궁예가 남의 보리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다가 농부에게 피살되었다고 각기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궁예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제왕운기, 고려사에서 전하는데 후대로 갈수록 궁예는 더욱 나쁜 놈으로 변질돼 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강비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에서 삼국사기는 벌겋게 달군 무쇠방망이로 부인 강씨의 음부를 쳐서 죽이고 두 아들까지 살해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반면 고려사로 넘어오면서 쇠방망이가 난데없이 삼척 쇠방망이로 둔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불에 달고 죽였다 하는 대목에서는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났다라는 구절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예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나쁜 인간이 되어갔다는 점은 역사의 승리자인 고려가 그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권을 잡았고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 궁예의 표악함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